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자, 오늘은 30대 청년의 기막힌 사연으로 시작해보죠. 33살 김선재 씨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연구개발직에 취직했습니다. 8년간 일하면서 1억 8천만 원을 모았답니다. 안 쓰고 계속 통장에 뭐 적금이나 아니면 ETF 상품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모아놨던 돈이었습니다. 30대가 끝나기 전에 내 집을 장만하겠다 하는 각오로 성실히 모았던 건데, 그러다 지난해 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나 1,000만 원 넣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3천 몇만 원이 돼 있다. 그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코인 공부도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했는데 5천만 원으로 금세 4,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이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뭐 리딩방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 리딩방, 그러니까 일종의 단체 대화방인데 전문가가 특정 코인의 사고 팔 시점을 쪽집게처럼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 방 주인이 무료 리딩이라 해서 15번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14번을 맞추게 해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넣었을 돈이 얼마였고? 100만 원이요. 네, 100만 원. 네, 100만 원. 거의 그때 당시 6천만 원까지 돌려줬습니다. 그야말로 불과 며칠 사이에 6천만 원을 또 벌어 자산이 2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난 거죠. 거기서 만약에 그만뒀다면 6천만 원 버는 거네요. 맞습니다. 6천만 원 버는 거였는데 진짜 확실하다. 돈을 그때부터 미친 듯이 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욕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불과 서너 달 새 1억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멈췄다면 그 정도 손해보고 말았겠지요. 이 정도쯤 되면은 이거 멈춰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처음엔 합니다. 처음에는 멈춰야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망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하는데 말려버린 거예요. 말려버린 거네요. 예, 그렇죠. 이미 이 사람한테 발가 벗길 대로 다 발가 벗겨졌는데 심지어는 이제 등에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때는. 직장 다니면서 저축해놨던 1억 8천만 원에 은행 여기저기서 대출받은 1억 6천만 원, 여기에다가 친구들로부터 꾼 4천만 원까지 모두 3억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안 되는 데다가 밀려드는 빚독촉에 회사도 더는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검정 봉지에 소주 딱 2병 들고 동무대교로 걸었어요. 술을 2병을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빚은 가족이 갚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하나로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네. 죽을 땐 죽더라도 빚은 다 해결하고 뒤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우선 경찰서에 이 리딩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류창고 작업, 그리고는 다른 일터로 옮겨 새벽 3시까지 지게차일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20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아니, 하루에 4시간 자요? 네, 4시간 잡니다. 몸이 견딥니까? 예, 견딥니다. 지난해엔 개인 회생을 신청해 매달 236만 원씩 5년간 갚아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친구들 빚까지 다달이 나눠서 갚고 나면 한 달 생활비 11만 원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11만 1,600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합니다. 그게 됩니까?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사라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면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연구개발직에서 하루 20시간씩 노동하며 5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 후회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후회 안 합니다. 죗값이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했었던 제 자신에 대한 죗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33살 이정은 씨 사연을 보죠. 그녀는 젊은 나이에 이벤트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월 매출이 평균 1,000만 원이나 된답니다. 매출은 얼마나 돼요? 매출이 1,000 정도? 많이 나올 때는 1,200, 1,300 나오고 조금 안 나올 때는 뭐 7, 800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혼자 운영하면서 이 정도 벌이면 그동안 돈도 꽤 모았을 듯한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빚이 시작됐나요? 이제 초반에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데서 받으면서 사업 자금으로 조금 쓰다가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하니까 대출을 알아보는데 제 대출이 이미 기대출이 있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2금융권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대출. 결국 대출받아 이자 내고 다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어느새 빚이 7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대출이랑 이자랑 합쳐서 한 달에 지금 300 정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달 됐습니까? 1년 동안? 원금과 이자에다가 재료비, 운영비 등등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가게 한쪽에 접이식 침대를 놓고 쪽잠 자며 살고 있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어느 정도 나고 씀씀이도 최대한 줄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를 내신 겁니까? 그걸 잘 몰라요. 모르세요? 네.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거의 좀 돌려막기식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되는 데를 하고 갚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자세히 제가 또 꼼꼼한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결국 정은 씨는 견디다 못해 서울시 채무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끝낸 상담사에게 회생 방안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랑 영업장부를 써보면서 본인의 실제 순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소득 대비 금융비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 구조입니다. 한 푼도 안 써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보면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개인 회생 비중 역시도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그 빚 부담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감당하기에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금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하리라고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얻은 빚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20, 30대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빚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데다가 부채 관리 능력도 약한 탓인데 여기에 최근 이른바 영끌 비투까지 더해지면서 20, 30대 부채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일종의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현상, FOMO라고 이제 뒤처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조급함, 이런 공포감까지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런 이제 영끌 비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청년 부채 문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어찌됐건 빚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청년들, 빚을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빚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서. 빚은 펜 하나면 내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못 갚았을 때 감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